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장남이다. 나는 어떠어떤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이다. 나는 무슨 대학의 학생이다. 등등 그 대답은 갖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을 좁혀보면 자기란 스스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여 어쩔 줄 모르는 때의 자기,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또 불행하여 미칠 지경일 때의 자기,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시 말해 뭔가 좋은 것을 생각하거나 나쁜 일을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꼭 당신의 어느 한 부분만을 놓고 이것이 당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불행한 사람인가 하는 선택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당신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항시 좋은 것만을 생각하며 행복을 느낀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일 것이고 나쁜 일만을 생각하며 불행을 느낀다면 당신은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생각 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당신 자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이용한 성공 법칙으로 유명한 머피 박사는 보다 나은 당신, 보다 행복한 당신을 선택하는 원리와 방법을 명백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기대하고 있으면 일종의 자장이 작용하게 되어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좋은 걸 기대하면 그 잠재의식이 좋은 곳으로 연결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록펠러와 같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비롯하여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반 성공자 혹은 작은 성공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시 인생의 밝은 면만을 보려는 희망적인 요소가 깃들여 있습니다. 당신의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중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신뢰와 칭찬을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자기가 자신에 대해 생각한 값어치만큼 남에게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것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 사람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고방식이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열등감을 갖고 있다면 그는 자연히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등감을 감추려고 허세를 부린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감정을 끝까지 감출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으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속으로 자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인도 당신을 그와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을 무시해서는 절대 타인으로부터 대접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논리를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행동과 당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이다.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다면 우선 나는 남으로부터 존경받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때 타인도 그만큼 당신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반드시 겉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 생각이 당신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을 말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자신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위에서 당신에 대해 평가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오. 다음은 성공한 사람이 문제를 만들고 거기에 해답을 내린 것들입니다. 이것을 통해 당신의 인생 문제를 생각해 보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인생의 재반 문제와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1유형은 당신의 도덕적 성격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인생의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즉 앞으로 3년 내지 10년 사이에 달성시켜야 할 목표를 명백히 말할 수 있는가? 친구나 동료 그리고 윗사람에게 성실하고 솔직한가? 나는 도덕적으로 결백한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가? 장래를 위한 지식을 쌓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는가?
제2유형은 육체적인 조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이건 역시 쉽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뇌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의 에너지의 사용을 전력하지 않으면 안 될 육체적인 약점이 있는가? 키에 비해 체중이 보통인가? 음식 섭취는 잘하고 있는가? 매일 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가? 건강을 위해 충분한 운동을 하는가? 심신에 나쁜 영향을 끼칠 좋지 못한 습관은 없는가? 제3유형은 간단히 답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서 가능한 한 명확한 해답을 내려보십시오. 쉽게 실망하거나 낙담하지는 않는가?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낙관하거나 비판하지는 않는가? 실망, 낙담했을 때도 평상시와 같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가? 맡은 일에 온 정력을 쏟고 있는가? 어제 그르친 일 때문에 오늘 일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없는가? 신속하고 명확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확신 있는 해답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가? 동료나 윗사람에 대하여 정직한가? 생각이 깊고 신중하며 또한 기지가 있고 친절한가? 의견이 다른데도 다른 사람의 말만 좇는 편은 아닌가? 일에 대하여 빈틈이 없고 또한 일하는 태도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가? 수입의 몇 퍼센트를 저축하고 있는가? 교양과 지혜의 향상을 위해서 수입의 몇 퍼센트를 쓰고 있는가? 기술과 집중력, 결단성, 인내력, 심사숙고, 믿음성 등에서 자신의 지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성능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가? 현재의 일은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의의를 가지는가? 현재의 일은 자신의 일생을 걸 만큼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없다면 일생을 걸 만한 적합한 일이 있는가? 당신은 왜 위 상황에 그러한 답변을 하였는가? 당신은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물인가? 이 조항은 위의 모든 해답을 종합한 결과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유형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당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며 인생 행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위의 사항은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뜻을 잘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생활 태도를 고치고자 노력할 때 당신은 성공의 가장 큰 요건이 되는 긍정적이고 확신에 차며 활동적인 인생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거나 회의적인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며 높은 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각 사항에 다시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3개월 전의 대답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할 때 당신은 더욱 진보 향상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당신 재능을 검토한 뒤에 목표를 세워라. 적극적 사고방식의 소유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나서 목표를 세웁니다. 당신이 자신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과 하고 싶은 것들을 골라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내부에 잠재해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찾아내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 재능들은 바로 당신의 것들입니다. 제임스 포비는 고등학교 때 학업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능에 대해 선생들은 보통 이하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동기가 결핍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위에서는 그가 의사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의학에 흥미를 느끼자 그의 아버지는 적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 그에게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기기 위해 그가 미시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온 날은 몹시 추운 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캄캄한 부엌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 부엌으로 나가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 낡은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은 채 무엇인가를 골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캄캄한 부엌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게냐? 그러자 포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불 좀 꺼주세요. 학교에서 사람의 뇌를 보았어요. 저는 뇌외과 의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둠 속에서 마디를 연결하는 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의 학구욕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학습 동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대통령 후보 로버트 케네디가 저격을 받아 머리에 관통삭을 입었을 때 제임스 포비는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병원을 향했습니다. 케네디의 가족이 세계적인 뇌외과 권위자로서 그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잠재력, 재능은 당신 자신의 내부에서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과거의 패배 기억에 얽매이지 말고 무엇이든 미래의 꿈을 목표로 세우십시오. 당신의 내부에 잠재해 있는 취미를 개발하십시오. 그 재능의 마귀를 따십시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실패하고 재능이 부족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는 재능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가지 재능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재능을 활용하십시오. 그 재능에 맞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